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복수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과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사랑에서 먼저 떠난 사람이 나쁜 건가? 아니면 빼앗아간 사람이 나쁜 건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살던 여자 장미, 모든 것을 가진 재벌가의 손녀 설인, 그리고 두 여자 사이에서 선택을 했던 한 남자. 장미는 첫사랑을 잃었고 설인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며 남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복수는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용서가 답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미는 정말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오빠 한 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장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 시장에 나갔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밑반찬을 만드는 일. 손님들이 이거 맛있네요 한마디 해주면 그게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아버지 철물점으로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세요. 그래, 우리 딸. 고생이 많다. 그런 소소한 대화가 장미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밥상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장미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부모님처럼 소박하게 살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꿈도 이루기 어려운 것이 세상이라는 걸 장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미가 25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동네 철물점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서는 일이 벅차다며 젊은 청년을 고용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일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무거운 짐도 마다하지 않았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장미는 처음에 민준을 그저 아버지의 직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미가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민준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때 마주친 민준의 눈빛, 걱정으로 가득한 따뜻한 눈빛. 장미는 그날 이후로 민준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가져갈 때도 우연히 철물점 앞을 지날 때도 자꾸만 민준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장미가 시장에서 일할 때면 민준이 슬쩍 지나가며 눈인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런 소소한 실랑이가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장미는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장미는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미 씨, 민준이 우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뻘뻘 흘리며 우산 같이 쓰고 가요.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준의 어깨는 반쯤 젖어 있었습니다. 장미를 가리려고 우산을 기울인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어깨 다 젖었어요. 괜찮아요. 장미 씨가 안 젖는 게 중요하죠. 그 말 한마디에 장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미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장미 씨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차 지나가는 소리도,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민준의 고백만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에서 놀라셨죠? 처음 장미 씨를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일하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모든 게 좋았어요. 장미 씨와 사귈 수 있을까요? 장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장미에게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첫 번째 연애였고 첫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꼈습니다. 민주는 쉬는 날이면 장미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장미야, 저기 봐. 꽃이 예쁘다. 민준아, 우리 나중에 여기서 사진 찍자. 장미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우와, 장미가 만든 거면 다 맛있어. 평범한 연애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장미야, 우리 3년만 더 모으면 작은 집 하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그때 결혼하자.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릴게. 장미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장미야, 친구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해보면 어떨까? 무슨 사업인데? 인테리어 사업이야. 요즘 리모델링 수요가 많잖아. 친구가 기술도 있고 나는 영업을 맡으면 될 것 같아. 장미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믿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해서 하는 거지? 응, 걱정 마. 잘 될 거야. 민준의 사업은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거리도 들어오고 돈도 조금씩 벌었습니다. 민준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장미야, 우리 생각보다 빨리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지만 담보가 부족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고민하던 민준이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장미야,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뭐, 보증을 좀 서줄 수 있을까? 금액이 크지 않아. 3개월만 있으면 큰 프로젝트 대금이 들어와. 그러면 바로 갚을 수 있어. 장미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마라.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하지만 민주는 자신의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 많지? 미안해, 장미야. 다른 방법이 없어. 꼭 갚을게.
3개월이면 돼. 장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보증 설게. 정말 고마워, 장미야. 사랑해. 그때 장미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보증을 선 지 한 달 뒤 민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민준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사업이 바쁘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장미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이 바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미가 민준의 사무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서 들고 갔습니다. 민준아, 깜짝이지?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장미가 본 것은 민준과 함께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 민준의 책상 앞에 앉아서 웃고 있는 여자. 누구세요? 장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당황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아, 장미야. 왜 여기? 누구냐고요,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우아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인이에요. 민준 씨. 비즈니스 파트너죠. 비즈니스 파트너. 그 단어가 장미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설인 씨가 우리 사업에 투자를 해주셔서. 투자? 장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분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까지 섰는데 갑자기 투자자가 생긴 겁니까? 민준아, 나 좀 보자. 장미는 민준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여자는 누구고 왜 우리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그때였습니다. 설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미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민준 씨의 사업이 좋아서 투자한 거예요.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에요. 하지만 설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민준을 소유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장미는 그날 이후로 불안했습니다. 민준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저 여자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민준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고 장미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민준이 장미를 불렀습니다. 장미야,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미야, 미안해. 왜? 갑자기 왜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유를 말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 설인 씨와 사귀기로 했어. 뭐? 장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여자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장미야, 들어봐. 설인 씨는 나에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어. 사업도 키울 수 있고 안정적인 삶도 살 수 있어.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장미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나보다 저 여자가 좋구나. 돈이 좋구나. 안정이 좋구나. 장미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장미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민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미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사랑,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떠났습니다. 더 나은 조건의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장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일했고 부모님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를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왜 나를 버린 거야? 첫사랑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에게 버림받은 아픔은 장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으로 법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채무 변제 독촉장. 장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급히 통지서를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장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준이 빌린 돈 5천만 원.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보증인인 장미에게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민준이가 3개월이면 갚는다고 했는데 장미는 곧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10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미는 민준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장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옆 사무실 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거기 사람들 1달 전에 다 나갔어요. 밀린 월세도 안 내고 그냥 튀었다던데요. 장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 사람 연락처도 다 바뀌었고 민준은 사라졌습니다. 장미를 남겨두고 빚을 남겨두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장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지서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장미가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벌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미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과의 연애, 보증을 선 일, 그리고 빚.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장미야,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아. 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남자 믿지 말라고 했잖아. 왜 보증을 섰어? 왜? 장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철물점을 팔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세금도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2천만 원이 부족하네.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이래서 갚을게요. 장미가 말했습니다. 너 혼자 언제 다 갚니? 갚을 수 있어요. 꼭 갚을게요. 그렇게 장미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홀서빙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진열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장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갚아야 해.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었습니다. 장미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딸 남자한테 속아서 빚만 떠안았대. 쯧쯧,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망쳤네. 요즘 젊은 것들이 남자 보는 눈이 없어. 그 소리가 장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장미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돈 필요하세요? 네. 장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좋은 일자리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급여도 괜찮고요. 장미는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룸살롱 웨이터요. 술 따르는 거 아니고 그냥 서빙만 하면 돼요. 하루에 20만 원 벌 수 있어요. 20만 원. 장미가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남자는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장미는 명함을 주섬주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20만 원.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제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안 돼. 그런 식으로는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는 계속 왔고 독촉장은 매일 날아왔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입금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곧 입금하겠습니다. 장미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미는 우연히 민준을 보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차에서 내리는 민준을 본 것입니다. 민준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린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린이 민준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빚을 떠넘기고 도망간 것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장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장미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수?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만 복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장미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서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린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성그룹의 외동딸로 태어난 서린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린은 남달랐습니다. 저 인형 갖고 싶어? 하면 즉시 그 인형이 생겼습니다. 저 친구랑 놀기 싫어? 하면 그 친구는 다른 반으로 옮겨졌습니다. 서린에게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서린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대학도 해외 명문대를 나왔고 MBA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린에게 학벌은 액세서리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서린의 취미는 수집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수집하고 고급 와인을 수집하고 골동품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수집했습니다. 서린에게 남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남자 괜찮은데? 하면 그 남자는 곧 서린의 것이 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돈으로 유혹하거나 권력으로 압박하거나 아니면 교묘한 거짓말로 깨어내거나. 서리는 그런 게임을 즐겼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릎 꿇어. 서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서린의 눈에 민준이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린은 회사 투자 검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스타트업들이 투자 제안을 했고 그 중 하나가 민준의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저희는 차별화된 리모델링 서비스를 민준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서린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십 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서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 눈빛, 간절함이 보이네. 서린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린은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부회장님. 서린은 민준을 고급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사업 계획 흥미롭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 보이던데요?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실 자금 조달이 제가 투자해 드릴 수 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리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대신 민준 씨는 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 서리는 웃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대고 민준 씨가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저도 회사 운영에 참여할 거고요.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미 연인이 있다고요? 알아요. 서리는 이미 조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장미에 대해서, 민준과 장미의 관계에 대해서. 하지만 민준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 거예요. 저와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민준은 흔들렸습니다. 서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제 차로 갈게요. 좋은 식당 예약해놨어요. 그날부터 서린의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을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비싼 선물을 주고 사업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민준은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서린이 보여주는 세계는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장미와 함께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민준 씨, 저와 함께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 이런 곳에서 식사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민준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은 장미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리는 승리했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아. 돈 앞에서는 사랑도 버리지. 서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하나의 수집품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밟고 올라선 그 여자, 장미가 언젠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서린 자신이 무너질 차례라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장미는 여전히 빚을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었지만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미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잠시 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장미는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여자들, 성공한 여성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장미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의 여자들은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혼을 했고, 어떤 이는 사기를 당했고, 어떤 이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공부했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장미는 그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그날부터 장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일했지만 밤에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경영학 책을 빌려 읽었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유료 강의는 들을 수 없었지만 무료 강의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들을. 장미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겠어. 건설적인 복수였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복수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장미는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지만 장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장미 씨,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교수님, 저는 복수하려고요. 복수? 장미는 웃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요. 그게 제 복수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목표라면 응원하겠어요. 장미는 대학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장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왜 하필 인테리어 회사냐고요? 장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민준의 사업이 인테리어였습니다. 설인이 투자한 것도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장미는 그 분야를 철저히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장미는 모든 일을 배웠습니다. 설계, 시공, 자재 구매 영업. 퇴근 후에도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장미는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미는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 장미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모은 돈은 거의 없었지만 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봄 인테리어라는 이름의 1인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만 들어왔습니다. 집 한두 칸 리모델링하는 일. 하지만 장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고객에게 정성을 다했고 그 결과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봄 인테리어? 거기 정말 잘하더라. 가격도 저렴하고 퀄리티도 좋아. 1년 뒤 장미의 회사는 직원 5명을 둔 작은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2년 뒤에는 직원 20명, 3년 뒤에는 직원 50명의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장미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장미의 최종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준과 설인에게 복수하는 것. 하지만 단순히 만나서 욕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복수. 그들을 자신이 겪었던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복수. 그것이 장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장미는 이제 3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봄 인테리어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고 장미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어느 날 장미는 한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건축 박람회. 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장미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7년 전에 그 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지적인 눈빛.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던 장미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도 행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에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피곤해 보이는 눈빛. 민준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장미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년 만이네. 장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람이 행사장에 들어왔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장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서린의 얼굴에 비친 불안함이. 장미는 조사를 해두었습니다. 민준과 서린의 지난 7년을. 민준과 서린은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사랑한 것은 민준이 아니라 민준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사업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서린의 돈으로 버티고는 있었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점점 민준에게 실망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 돈으로만 살 거야? 민준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린의 집안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성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것입니다. 회장인 서린의 아버지가 잘못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서린도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미는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업계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봄 인테리어 대표 장미입니다. 아, 장 대표님. 요즘 평판이 정말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장미는 하나하나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장미는 의도적으로 민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장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7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장미.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준 씨. 장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처럼. 어떻게 여기. 민준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세봄 인테리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봄 인테리어. 요즘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 그 회사의 대표가 장미라는 것을 놀라셨어요? 7년이면 사람 많이 변하죠. 장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장미야. 아니, 장 대표님. 편하게 장미라고 부르세요. 우리 사이잖아요.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미안하다고요? 뭐가요? 장미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그때 너를 떠난 것, 그리고 빚을.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거요? 다 갚았어요. 7년 걸렸지만요. 장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됐어요. 다 지난 일인걸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감사? 네. 민준 씨가 저를 떠나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덕분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 됐어요.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린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어? 서린은 장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미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봄 인테리어 대표 장미입니다. 아, 세봄 인테리어. 요즘 잘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한성그룹 부회장 서린입니다. 알고 있어요. 유명하시잖아요. 두 여자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두 여자가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님, 저희 남편이랑 아는 사이세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장미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오래전에 잠깐 알던 사이예요. 그죠, 민준 씨? 민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세상 참 좁네요. 서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남편의 전 여자친구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 다 돌아야 해서 이만. 두 분도 좋은 시간 되세요. 장미는 우아하게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그런 장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붙잡고 울던 그 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장미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행사 어떠셨어요? 좋았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장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준과 서린 조사 파일. 장미는 지난 몇 년간 두 사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왔습니다. 민준의 회사 재정 상태, 서린의 집안 사정, 그들의 약점들. 모든 것이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장미는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장미는 민준의 주요 거래처를 공략했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건설사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세봄 인테리어와 거래하시면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해 드립니다. 건설사들은 솔깃했습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네요. 네, 물량이 많으면 더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둘씩 민준의 거래처들이 세봄 인테리어로 옮겨갔습니다.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거래처들이 계약을 안 하는 거지?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세봄 인테리어에서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세봄 인테리어? 장미의 회사?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는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씨? 왜 내 거래처들을 빼가는 거야? 장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예요, 민준 씨. 제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거래처들이 선택한 거죠. 이게 복수야?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복수라니요. 그냥 정당한 경쟁이에요. 민준 씨도 7년 전에 선택하셨잖아요. 더 나은 조건을.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장미는 한성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성그룹은 최근 부동산 투자 실패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조용히 그 부동산 중 일부를 인수했습니다. 싼값에 나온 것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높은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큰 수익이 났습니다. 반면 한성그룹은 그 부동산들을 계속 보유하다가 더 큰 손실을 봤습니다. 서린의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보다 먼저 사간 거야? 조사해 보니 세봄 인테리어라는 회사입니다. 세봄 인테리어? 그게 어디야? 요즘 떠오르는 중견 기업입니다. 대표가 장미라는 여자인데
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 여자 저 아는데. 지난번 박람회에서 만났어요. 앞으로 조심해야겠군.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장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들을 공략하고 있는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는 계속 줄어들었고 자금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민준을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회사가 이 모양이야? 미안해.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서. 경쟁? 그걸 핑계로 삼을 거야? 당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사업 왜 했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이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동안 쓴 돈만 수십억이야. 그런데 뭐 수익은 하나도 없고. 미안해.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시간? 이미 7년이나 줬어. 당신 그럴 거면 그냥 회사 접어. 민주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선택한 건가? 문득 장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 장미야, 미안해. 민주는 술에 취해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야, 나야. 민준 씨? 왜요? 장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울먹였습니다. 취했나 봐요. 집에 가서 쉬세요. 장미야, 나 후회해. 정말 후회해. 너를 떠난 거 최악의 선택이었어. 장미는 침묵했습니다. 너랑 헤어지고 나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설인이랑 결혼했지만 사랑이 아니었어. 그냥 돈 때문에, 기회 때문에. 그래서요? 장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안 돼요. 장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7년 전에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7년 전에 그 장미는 죽었어요. 장미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전 지금 당신에게 복수하고 있어요.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7년 전 당신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듯이 저도 당신을 똑같이 떨어뜨릴 거예요. 당신이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저처럼 느껴보라고요. 장미야, 제발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장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장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장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민주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설인을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설인은 장미가 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평생 가진 것이 많았던 설인.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받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바쁘셔서 관심이 없었고 친구들도 설인의 돈과 권력을 좋아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설인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장미, 그 여자는 진짜 사랑을 알았구나. 설인은 장미를 질투했습니다.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경험 때문에. 일주일째 되는 날, 설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한성그룹 부회장 설인이 무슨 발표를 한다는 거지? 이혼 발표 아닐까? 설인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부회장 설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직접 요청한 자리입니다.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7년 전 저는 한 여자의 연인을 빼앗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장미.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가 가진 가능성이 탐나서 돈으로 유혹했고 기회로 현혹했습니다. 그 결과 장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설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도 사랑도 행복도.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살 수 없었습니다. 진짜 행복도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산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장미 씨, 정말 죄송합니다. 7년 전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설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해 저는 한성그룹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민중과도 이혼 절차를 밟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특히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설인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미 씨,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뉴스는 발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한성그룹 부회장 설인, 충격 고백. 재벌 2세, 과거 잘못 인정하고 사죄.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장미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인. 장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설인과 정말로 공개 사과를 할 줄은, 그것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장미의 가슴속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민준도 뉴스를 봤습니다. 설인의 고백을 듣고 민준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민준은 자책했습니다. 장미를 사랑했으면서도 버렸고, 설인과 결혼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장미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린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7년 전 나는 최악의 선택을 했어. 너를 버리고 돈과 기회를 선택했지.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틀렸어. 7년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 매일 밤 너 생각을 했고 너와의 기억이 나를 괴롭혔어. 설인과 결혼했지만 사랑은 없었어. 그냥 계약 같은 관계였어. 회사도 결국 망했어. 내 능력 부족이었지.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 시장에서 반찬 배달하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별 볼 일 없는 식당에서 밥 먹던 그 시간들.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 장미야,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말하고 싶었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사람이었어.
첫 번째 남자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버린 나는 정말 바보였어. 이제 넌 성공했고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괜찮아.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뻘이니까. 장미야, 행복해라. 진심으로. 그리고 용서는 바라지 않을게.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내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랄게. 나 같은 바보 말고 너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사람을. 안녕, 장미야. 내 인생에 가장 빛났던 사람. 민준. 편지를 다 쓰고 민준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민준이 장미에게 한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민준은 짐을 쌌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큰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장미의 회사 앞을 지나갔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잘 살아라, 장미야. 민준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민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장미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장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민준도 설인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장미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장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설인 씨가 찾아왔습니다. 장미는 놀랐습니다. 설인가?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설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하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장미 씨, 설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앉으세요.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봤어요? 네. 진심이었어요. 한마디 한마디 전부.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설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미 씨, 정말 죄송해요. 7년 전 제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평생 가진 게 많아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설인은 흐느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진심도 다 돈으로 산 거였어요. 진짜는 하나도 없었어요. 장미는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미 씨는 달랐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짜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설인은 장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민준을 빼앗은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장미 씨가 가진 그 진심이 부러워서였어요. 장미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빼앗고 나니까 진심까지는 빼앗을 수 없더라고요. 겁만 가진 거였어요. 설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 씨, 설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7년 전 일은 제 인생의 일부예요.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걸 잊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장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 서린은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미는 서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서린 씨. 서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적이 아니라 미래의 동료로서 1년이 지났습니다. 장미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서린은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욕심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장미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장미야, 요즘 행복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장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래, 그거면 됐다.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장미는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7년 전 민준과 처음 데이트했던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아. 장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내 첫 번째 남자였어.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첫 번째가 전부는 아니니까. 장미는 일어섰습니다.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사랑, 인생을 향해 장미는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민준은 돈과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복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장미는 복수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용서에서 왔습니다. 첫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마지막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고통도 성장의 기회입니다. 장미는 고통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서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짜 사랑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그것들이 비록 끝났더라도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되 거기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기회는 또 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비록 늦었더라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서서 다시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데서 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실제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